최근 중동에서만 무려 12조 원의 잭팟을 터뜨린 한국의 요격미사일 천궁2. 많은 분들이 이 눈부신 성과에 화모하며 우리 과학자들의 끈기를 칭찬하죠. 하지만 이 12조 원짜리 기적의 시작점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절한 생존기에 가까웠죠. 우리가 가장 믿었던 혈맹 미국은 핵심 기술을 철저히 막아섰고, 결국 우리 과학자들은 주적을 돕던 러시아 공장에 들어가 밤새워 레이더 도면을 두 눈으로 외워야만 했습니다. 미국이 굳게 걸어 잠근 문을 러시아가 열어준 이 기막힌 아이러니. 도대체 1990년대 그 시절 두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치열한 승부수를 던졌던 걸까요? 그리고 이 눈물겨운 집념은 어떻게 중동 안보의 판도를 뒤집는 12조 원짜리 지정학적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최근 연일 쏟아지는 소식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4조 1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 4조 2천억 원, 그리고 이라크 3조 7천억 원까지. 한국의 요격 미사일 천궁2가 중동 지역에서만 총 12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을 연달아 터뜨렸죠. 언론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이제 K방산이 반도체의 뒤를 이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되었다고 말이죠. 대중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의 끈기와 열정이 마침내 군사 선진국들을 추월했다며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숫자를 보며 사람들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를 떠올립니다. 혈맹인 미국의 든든한 기술 지원이 있었거나 아니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인간 승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12조 원짜리 천궁2가 당당히 완성되기까지 그 무대 뒤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결이 다른 냉혹한 현실의 치열함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 냉혹한 현실을 제대로 마주하려면 우선 가장 본질적인 질문 하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였던 우리는 이 고도의 첨단 방어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우리가 미국의 끈끈한 동맹국이니까 자연스럽게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 과학자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100% 독자적인 기술 자립을 이뤄냈다고 낭만적으로 믿기도 하죠. 하지만 까마득한 상공에서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방공 시스템은 인간의 열정과 근성만으로 단기간에 수십 년의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분야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1990년대 당시의 현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가장 믿었던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저 내부를 뜯어볼 수도 없는 비싼 완제품만 사서 쓰라는 시기였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기술을 안 주려고 했을까요? 미국은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난 독자적인 첨단 무기를 갖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만약 한국이 원천 기술을 확보해 스스로 미사일을 만들고 개량하기 시작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통제력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결국 단순히 비싼 무기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의 통제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치밀한 설계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 서늘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독자적인 방어망이 얼마나 절박한지 체감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1991년 걸프전으로 조금만 돌려보면 전 세계를 긴장하게 만든 장면이 있었죠.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가고 이를 미국의 패트리어트가 공중에서 요격하는 생생한 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대한민국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도 당장 저런 방공망이 없으면 하늘이 뚫리겠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급하게 미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패트리어트 제조사인 레이시온을 찾아갔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꿰뚫어본 레이시온은 평소보다 무려 30%나 비싼 폭리를 요구하며 배짱을 튕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그 치밀한 설계대로 핵심 기술 이전은커녕 껍데기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라는 거였죠. 안사자니 국가안보가 위험하고 사자니 영원히 호구 잡혀 종속되는 완벽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미국의 횡포 앞에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야만 했을까요? 바로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막힌 돌파구가 열립니다. 1998년 주적을 돕던 공산권 종주국 러시아가 국가 부도, 즉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겁니다. 당시 돈의 흐름을 보면 상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러시아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빌려간 천문학적인 차관을 갚아야 했는데 나라 곳간이 텅 비어버렸죠. 우리는 이 절박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거대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돈이 없으면 너희들이 가진 최첨단 무기와 기술로 갚아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불곤 사업입니다.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날 지정학적 차익거래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도 위기라도 러시아가 자신들의 자존심인 최고 군사 기밀을 순순히 내줬을까요? 기본 하드웨어는 주겠지만 미사일의 두뇌인 핵심 설계도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도면이 없으면 결국 남의 기술에 또다시 종속되는 꼴이었죠. 바로 여기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처절한 사투가 벌어집니다. 이들은 보안이 삼엄한 적성국의 미사일 공장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사진 촬영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도면을 빼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다기능 레이더의 복잡한 스캐닝 메커니즘을 오직 두 눈으로 통째로 외워버렸습니다. 낮에는 기계의 작동 구조를 머릿속에 각인하고 밤에는 숙소로 돌아와 기억을 더듬어 백지 위에 도면을 복원해낸 겁니다. 치열한 역공학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기술의 심장을 캐낸 것이죠. 결국 이 피땀 어린 결과로 우리는 러시아 최첨단 방공망의 핵심 파생 기술을 극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콜드 론칭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미사일을 가스 압력으로 공중에 먼저 튕겨 올린 뒤 허공에서 자체 엔진을 점화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발사대가 타버리지 않아 즉각적인 연속 발사가 가능해졌죠. 게다가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방향을 휙 틀어 사방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타격하는 이른바 전방위 요격 움직임이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이 기술이 훗날 실전에서 증명된 천궁2의 압도적인 요격률 96%를 만들어낸 핵심 뼈대가 되었습니다. 비싼 값을 부르며 안보의 목줄을 쥐려던 미국, 그리고 부도가 나서 틈을 보인 러시아. 우리는 이 두 강대국의 극단적인 상황을 파고들어 기어코 우리만의 100% 독자적인 방어 플랫폼을 세우는데 성공한 겁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우리만의 100% 독자적인 방어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미제 무기에만 의존하는 국가와 플랫폼을 독립한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그 결과는 아주 극명하게 갈립니다. 먼저 무기를 수입에만 의존하는 종속국들의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대만은 현재 안보의 핵심을 온전히 미국산 무기에 기대고 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최근 미국이 무기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대만이 돈을 내고도 받지 못한 무기 물량이 무려 28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당장 하늘이 뚫려버리는 심각한 안보 공백을 겪고 있는 겁니다. 운용 비용은 더 참혹합니다. 과거 카타르의 미군 기지에서는 날아오는 위협체를 막기 위해 단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11발을 쏘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분 만에 허공으로 날려버린 돈만 무려 400억 원이었죠. 게다가 미국산 무기는 다른 나라에 팔려고 해도 반드시 미국의 최종 사용자 증명이라는 까다로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내 돈 주고 샀는데 내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는 사실상 외교적인 식물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반면 스스로 플랫폼을 구축한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앞서 확보한 러시아의 기본 하드웨어 뼈대에 우리의 압도적인 IT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그 결과 천궁이라는 100% 독자적인 지식재산권을 가진 방어 플랫폼을 탄생시켰죠. 오롯이 우리 기술이기 때문에 미국의 간섭이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동 국가들에게 마음껏 팔 수 있는 겁니다. 가격과 성능의 대조를 보면 왜 중동이 천궁에 열광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미국의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당 가격이 최대 90억 원에 달합니다. 반면 표적에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트킬 방식을 똑같이 구현해낸 천궁2는 15억 원 내외죠. 가격은 미국의 5분의 1 수준인데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 당시 중동 실전에서 증명된 요격률은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언제 올지 모르는 90억 원짜리 미사일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간섭 없이 15억 원짜리 고성능 미사일을 당장 들여와 운용할 것인가. 매일 안보 위협에 시달리는 중동 국가들에게 한국의 천궁2보다 완벽한 선택지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종속국과 플랫폼 독립국의 뼈아픈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 12조 원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단순히 미사일 몇 개 잘 팔아서 번 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방공망 수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거대한 자물쇠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데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사면 자연스럽게 그 회사의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한데 묶여서 쓰게 되죠. 방공망도 똑같습니다. 천궁을 산다는 건 단순히 요격 미사일만 딸랑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미사일을 쏘기 위한 한국산 3차원 레이더, 두뇌 역할을 하는 지휘 통제소, 그리고 통신망까지 통째로 한국 시스템으로 깔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장기적인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부품 교체와 유지보수 수익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무기 하나 팔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아예 중동 국가들의 국방 생태계 밑바탕에 한국산 인프라를 깊숙이 심어놓는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돈이 넘쳐나는 중동의 부국들이 단지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거대한 자물쇠를 스스로 채운 걸까요? 여기서 돈의 흐름 너머에 있는 국가 간의 관계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거래의 이면에는 중동 국가들의 고도화된 미국 리스크 피하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독점적인 무기 공급을 무기로 중동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자신들의 외교 노선을 따르지 않으면 부품을 끊겠다는 식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죠.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미국의 동아줄만 쥐고 있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깐깐한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을 완벽한 대안으로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라는 좁은 틈새를 영리하게 파고들어 단순한 무기 수출국을 넘어 중동의 안보 시스템 공급자로 격상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흐름이 굳건해진다면 앞으로 중동 지역의 군사적, 외교적 지형이 한국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뒤흔들 거대한 지정학적 지렛대를 우리가 쥐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12조 원짜리 잭팟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뼈아픈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한 성공 스토리가 우리에게 던지는 국가적인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짚어볼 수 있죠. 첫째, 기적을 만든 사람들의 잔혹한 현실입니다. 이 모든 국부를 창출한 국방과학연구소와 이공계 연구원들은 과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을까요? 2024년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파동 당시 데이터를 보면 현직 연구원의 98%가 국가 과학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절박하게 경고했습니다. 둘째, 단기 성과에 목을 매는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만 쫓아야 하는 과제 따내기식 구조에 연구원들이 짓눌려 있죠. 정작 연구실에서 기술을 개발해야 할 핵심 인재들이 기획서만 쓰다 지쳐 결국 해외나 다른 분야로 빠져나가는 두뇌 유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완벽한 지정학적 틈새를 파고들어 기회를 잡는다 해도 그 압도적인 무기를 만들어내는 근본은 사람입니다. 이 위태로운 연구 생태계의 붕괴를 지금 당장 막아내지 못한다면 제2의 천궁은 영원히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궁2라는 12조 원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터진 대박이 아닙니다. 기술을 꽉 쥐고 절대 놓지 않으려던 혈맹 미국, 그리고 부도가 나서 기술을 현물로 내어줘야 했던 적성국 러시아. 이 두 강대국의 극단적인 모순이라는 틈새에서 기어코 도면을 두 눈으로 외워가며 치열하게 역사내는 우리 과학자들의 피땀 눈물이 빚어낸 지정학적 승리인 겁니다. 이제 우리는 남의 기술에 얽매이는 종속국이 아니라 당당히 우리만의 독자적인 방어 플랫폼을 수출하는 안보 공급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적의 씨앗을 뿌린 연구 환경과 과학자들의 현실이 지금처럼 외면받는다면 이 화려한 잭팟은 그저 한때의 영광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견제와 러시아의 위기 사이에서 피어난 대한민국 방위산업, 12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가려져 있던 우리 과학자들의 헌신과 지금 이 순간에도 흔들리고 있는 연구 생태계의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